what I love about Nicole. She is a mother who plays, really plays. What I love about Charlie. He loves being a dad. He loves all the things you're supposed to hate, like waking up at night. She knows when to push me and when to leave. 진심으로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그때의 당신은 어떤 이유로 사랑에 빠졌나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내가 숭배하는 장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리고 이유 없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만큼 이별도 경험합니다. 단순히 연애 중인 애인 간에게도 이별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같이 키웠던 부부에겐 단순한 감정 이상의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슬픔과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부부에게 냉엄한 현실이 끼어들면서 이별은 심지어 가장 반로맨스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어린 시절 읽던 동화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들의 동화는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오늘의 영화 결혼 이야기를 통해 현대적 동화의 엔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이 영화의 감독은 노아 바움백. 1995년에 데뷔하여 미국의 동부, 특히 뉴욕의 지성인들의 삶을 관찰하며 그들의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감독입니다. 이미 이 영화는 그간 바움백 감독이 보여줬던 어떤 영화보다도 짜임새 있는 극본과 배우들의 열연으로 호평을 받으며 7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러 부문의 수상 후보로 지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 찰리 역의 아담 드라이버, 그리고 아내 니콜 역의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을 맡아서 전 세계 관객들의 격한 공감을 얻어냈고, 니콜의 변호사 노라를 맡은 로라 던 역시 캐릭터에 빙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생생한 연기를 보여주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찰리와 니콜은 8살짜리 아들 헨리를 두고 있는 부부로 같은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찰리는 극단의 감독으로 창의력과 실력을 인정받았고, 아내 니콜은 이 극단의 주연 배우로서 원래는 어린 시절 드라마 배우로 데뷔해서 주목을 잠깐 끌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에서 찰리를 만나서 성공한 연극 배우로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둘 사이에 아들 헨리를 두고 있는 이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화목한 부부인 듯 했지만 Who wants to start? 사실은 이혼을 결심한 두 사람이 함께 받는 커플 상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니콜은 찰리를 떠나 자신의 가족이 있는 LA의 집으로 아들 헨리를 데리고 떠납니다. 운이 좋게도 오랜만에 드라마 배우 섭외가 들어와서 촬영장으로 간 니콜. 그곳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노라를 추천받게 됩니다. How are you doing? 언제나 감독직을 맡길 원했지만 찰리가 자신의 그런 가치와 꿈을 무시했다고 이야기하는 니콜. 한편 아들을 만나러 뉴욕에서 LA로 온 찰리는 What did you do? Nothing. I don't know. I can't lie. You're being served. You guys are getting a I don't know. I'm sorry. 이혼이라니. 어쩔 수 없이 그도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처음엔 저렴하고 온건한 변호사를 구했으나 그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훨씬 비싸고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둘의 법적 다툼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결국 지쳐버린 니콜과 찰리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That we might do LA for a while. I was not privy to that thought process. The only reason we didn't live here is because you can't imagine desires other than your own, unless they're forced on you. Okay, you wish you hadn't married. 둘의 대화는 처음부터 삐걱거리더니 결국 폭언과 오열로 끝이 나고 이렇게 서로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털어놓고 나누게 됩니다. 이후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위해 노력하며 둘의 이혼 과정은 합의로 마무리가 됩니다. 1년이 지나고 오늘은 찰리가 아들 헨리를 데려가는 날입니다. 니콜의 집을 찾은 찰리. 니콜의 새로운 남자친구와 가족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hey. Thanks. 그렇게 둘은 1년 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각자 자신의 길로 향합니다. Jetzt bleib doch einen Augenblick. 1995년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제시와 셀리는 우연히 기차 안에서 눈빛이 부딪히며 자신들의 운명, 어쩌면 삶에서 단 한 번 찾아올 로맨스를 느낍니다. 2009년작 500일의 썸머에서 톰은 자신이 듣던 노래를 좋아해준 썸머를 만나 한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느끼죠. 2015년에 개봉한 런던 시계탑 밑에서 사랑을 찾을 확률에서는 사랑을 믿지 않는 낸시가 다른 사람의 데이트 상대를 우연히 만나 자신의 심장박동이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영화에서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말 그대로 심쿵하는 주인공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에게 느끼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성. 그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멈추어지지도 않는 감정의 격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에 빠져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맹목적이다. 사랑은 마법이다.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된다. 이런 표현들은 사랑이 갖는 가장 비현실적인 낭만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일생에서 우리가 가장 낭만적이 될 때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곧 낭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영화 블루 발렌타인에서 딘과 낸시는 운명적 만남으로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되지만 5년 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함께할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더 행복한 그들. 2011년 개봉한 영화 우리도 사랑일까에서는 결혼 5년 차인 마고의 행복하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이는 결혼 생활이 그려집니다. 이런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남편을 떠나서 이웃집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마고. 그는 어떤 이유로 결혼 생활이 공허하다고 느낀 걸까요? 이들 모두를 바꾼 건 무엇이고 그들의 세계였던 사랑과 낭만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 영화 결혼 이야기의 니콜 역시 찰리를 보고 2초 만에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꿈과 고향을 버리고 찰리의 극단을 함께 운영했지만 이런 니콜마저 결혼 후엔 끝내 찰리와의 이혼을 결정합니다. 사랑이 낭만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결혼은 그 낭만을 파괴하고 동시에 사랑을 증발시키는 제도일 것입니다. 적어도 앞서 소개한 영화들을 통해서 본다면 말이죠. 정말 결혼 때문일까요? 정말 결혼이 이 모든 주인공들의 삶에서 낭만을 앗아가버린 단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블루 발렌타인의 낸시가 딘을 떠나고 결혼 이야기에 니콜이 찰리를 떠난 진짜 이유는 결혼 이후 현실이 낭만의 자리를 점점 차지해가는 어느 날 문득 낭만이 모두 사라지고 현실뿐인 상황 속에 내던져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낭만이라는 안개가 걷히고 누군가의 무언가로만 살아간다고 느끼며 자신의 자아가 실종되어 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이들에게 결혼은 더 이상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희생이고 구속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니콜이 써내려간 찰리의 수많은 장점들도 사랑을 붙잡고 낭만을 되돌리기보다는 자신을 묶어두고 기만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상대의 모든 장점들은 오늘날 고스란히 그를 멀어지게 만드는 상대의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와의 헤어짐에 수많은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은 당신 안에 있던 상대에 대한 낭만이 사라지고 그리하여 사랑이 사라져버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영화 속 니콜과 찰리는 이혼을 확정짓기 전에 서로를 죽일 듯이 비난하며 싸웁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했던 상대에 대한 저주와 비난은 자신에 대한 혐오로 되돌아오고 결국 둘은 오열하고 위로하며 자신들의 사랑을 쓰라리게 마무리합니다. 구름 위를 걷는 느낌으로 사랑에 빠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으로 이별을 택한 후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동료들을 만나서 부른 찰리의 노래 가사처럼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지만 내가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는 사람, 즉 사랑과 이별이 곧 살아있음 자체인 만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낭만에 빠져들어 자신을 잃고 사랑에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이별하는 일들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현실이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속의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씩은 그저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고루한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우리의 일상인 만큼 지독하게 낭만적인 이야기도 가끔은 필요하니까 말이죠.